남이 하는 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때가 생기고 불쾌한 감정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남의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한 번씩 남의 말이 너무 콕 박혀서 제 자신이 너무 휘청됩니다. 그리고 남이 먼저 좋게 반응을 해줘야지 풀린다, 내 감정이.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자신감 없고 수동적인 사람으로 느껴진다. 우선은 제가 든 생각은 사연이 길다예요. 본인은 너무 길어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참 자기 마음을 아주 섬세하게 잘 살펴보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디테일 있게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감정을 디테일하게 서술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글쓰기 능력도 아니고 논술 능력도 아니고 말주변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마음을 내가 아주 많이 잘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또 전제 조건이 있죠. 그만큼 많이 느껴야 돼요. 와닿는 게 있어야지 뭘 정리를 하든가 이해를 하죠. 근데 사연에서도 나왔다시피 굉장히 많은 감정을 느끼고 또 섬세하게 느끼시고 하는 면이 저는 우선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상담을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이런 성향이신 분들이 많아요. 심리적인 마인드가 이제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분들일수록 상담을 할 때 굉장히 잘 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것에 양면이 있듯이 그게 이제 인간관계에서 그만큼 또 이런저런 갈등에서 디테일하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도 또 그렇습니다. 지금 30대 중반의 미혼인 직장인 여성이라고 본인의 어떤 사회적인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분 역시도 예전에 어린 시절이나 학창 시절에는 친구 관계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다가 성인 된 이후로 교회나 대학에서 조금씩 어려움을 겪는 게 느껴졌고, 수험 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류를 거의 하지 않고 지내면서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흐름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고민의 시작점이 청소년기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 발달적으로도 맞고, 그 순간에 그 시기에 고민을 스스로도 잘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는 가족들하고도 이거를 표현하면서 나는 누굴까? 나는 이런 사람일까? 또는 저런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걸까? 어떤 사람이 되기 싫은 걸까? 라는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함께 나누는 문화가 되면 바람직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아쉽게도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이 시기의 시작점이 청소년기거든요.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초반에도 이런 게 많고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상 청소년기에는 공부라는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부담으로 여겨지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주변에 내 친구들도 그렇고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거나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거를 가족들도 별로 이렇게 이해를 하거나 지지를 해주지 못하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라는 조언 아닌 조언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10대 그렇게 보내고 대학 가면은 또 그런 게 또 안 됩니다. 대학 가거나 취직하거나 사회인이 되면은 나에 대한 고민을 정말 깊이 있게 하면서 탄탄한 나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은 채 갑자기 인간관계 폭이 확 넓어지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 사연 주신 분처럼 예전엔 몰랐던 어려움, 그냥 별로 단순하게 큰 고민 없이 다들 마찬가지니까 간단한 얘기하면서 또는 농담하면서 게임 얘기하면서 연예인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내다가 진짜 고민이 시작되는 시점에 좀 그걸 나눠야 되는데 그런 게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비유드리면 몸은 살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또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닐까? 저 사람이 내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걸 알면 나를 안 좋게 보진 않을까? 또는 저 사람은 지금 이런 거 전혀 관심 없는데 내가 괜히 저 사람에게 부담 주는 건 아닐까? 굉장히 다양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점점 숨기게 되죠. 하지만 본인 안에 있는 이런 고민들, 생각이든 감정이든 이런 거는 외면한다고, 억누른다고 깔끔하게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계속 쌓입니다. 쌓이다가 훅훅 올라오는 시점들이 있죠. 오늘 사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내가 뭔가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순간들이 있죠. 생각도 올라오고 혹시 이거 나를 안 좋게 여기는 건 아닌가? 그런 뉘앙스의 말은 아닌가? 표정도 또는 지금 분위기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 뭔가 나를 안 좋게 보거나 안 껴주거나 뭔가 나를 외면하는 그런 분위기나 내가 섞이지 못하는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들이 쑥쑥 올라와요. 그래서 더 이런 고민들을 속에서 하게 되고 관계에서는
더 멀어지게 되는 식으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하신 얘기들이 대부분은 이제 관계에서 느껴지는 감정적인 어려움이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은 기폭제가 되는 상황일 뿐이에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나에 대한 고민을 더 세게, 감정적으로 더 세게 느끼고 많이 느끼게 되는 기폭제, 또 나에 대한 고민을 더 깊게 생각하게 되는 기폭제. 사연에서도 이제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집에 돌아와서 쉬운 말로 이불킥이라고 하죠. 그걸 곱씹고 그러면서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할 걸 후회하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이 말한 의도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또 상상을 계속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인간관계에서 내가 많이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간관계는 그냥 표면적인 기폭제일 뿐이다. 그런 게 촉발되는, 내가 더 많이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일 뿐이다 예요. 그 이면에는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감정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자체는 그 표면적인 것일 뿐이다 라고 설명드렸더니, 그러면은 상황의 문제가 아닌 건가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신데, 이런 거를 이제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보통은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렵다.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관계를 줄이거나 막 꼬여버린 그런 관계가 있으면 관계를 끊거나, 만약에 직장에서 그렇게 꼬였다면 직장을 옮기거나,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거는 기폭제일 뿐이라서 언젠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언젠가 다른 직장을 옮겨도 또 이런 게 반복될 수가 있는 거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사람 관계 없이 가볍게만 만나면서 내일 하면서 그렇게 지내겠다라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사람의 마음은 이제 양면이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 쪽에 집중하면서 지내는 부분만 100% 되면 또 아쉬움이 생겨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좀 친밀한 유대감을 경험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다 누구나. 그래서 아쉬움이 생깁니다. 오늘 사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또 사람들한테 다가가다가 또 이런 부분들이 악순환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포커스를 나한테 맞춰서 이 현상을 잘 보셔야 돼요. 우선은 스스로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좋으신 편이신 것 같아요. 나는 예전부터 뭐 그랬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기질이나 뭐 성향적인 거죠. 나는 좀 오래 걸린다. 관계에서 오래 보고 친해질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적응하는 기질이라고 하죠. 아무런 문제 없고, 아주 초반에는 아주 유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양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장면인 것 같아요.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체, 내 기질이 어떻고 내 성향이 어떻고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다 양면이 있고요. 좋은 성격, 뭐 나쁜 성격 딱 정해져 있는 게 없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나의 면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거예요. 지금 화면에 띄어진 거 밑에 부분에 다 나옵니다. 내 사생활이나 실제 성격이 알려질까봐, 평판이 안 좋아질까봐 그렇게 다가가고 싶지가 않고 조심하게 되는 것 같다. 직장에서도 내가 추구하는 보여지고 싶은 이미지가 또 있죠. 일도 잘하면서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또 친해지다 보면 프로페셔널하게 보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또 거리를 두게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나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나 자체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거. 사연 주신 분이 여기 와 계시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쭉 들으셨을 텐데, 포커스를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나가 아니라 그냥 내가 바라보는 나의 관점에서 본인 성격, 실제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시길래 그게 알려질까봐 우려를 하시는 건가? 실제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본인이 그 지금 우려하시는 그게 뭔지, 알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누구나 그런 게 있거든요. 말씀하시기 좀 쉽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건데, 누구나 있어요. 성격적으로 내가 가지면, 내가 내 마음을 알죠. 하지만 외면하고 싶은 내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있고. 당연히 그러니까 가리게 되는 거죠. 우려스러운 거고. 그게 또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구체적으로 내가 보여지기 싫은 실제 성격이 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봤더니, 실제 성격은 촐싹맞고 푼수같이 느껴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촐싹맞고 푼수 같다라는 것도, 이게 이제 단어들이
단어들이 조합된 문장이지만 사람마다 이 단어를 쓰는 뉘앙스가 다 다르거든요. 본인은 촐싹맞고 푼수 같다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마의 주연이나 어떤 그런 캐릭터를 말씀하셔도 좋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행동이나 말하는 그런 패턴을 표현하셔도 좋고요. 사실은 내적으로 진지한 면도 있는데 또 반면에 내적으로 흥이 많아서 그게 표면적으로는 가벼워 보일 것 같다. 추가로 또 궁금한 거는 가벼워 보인다는 거는 또 본인한테는 어떤 건가? 아마 뉘앙스가 가벼워 보이는 거 별로고 숨기고 싶은 부분인 것 같은데 촐싹맞고 푼수 같고 가벼워 보이는 게 본인한테는 어떤 건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객관적인 게 전혀 아니라서 그냥 본인 마음입니다. 본인 마음대로 설명하시면 돼요. 그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본인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누가 나한테 예전에 이런 식으로 나를 봐서 그게 또 나의 어려움의 시작이 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반복적으로 나를 그런 식으로 계속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거는 안 좋다라고 계속 주입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다른 분들이 오히려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귀엽다. 그게 매력일 수 있다. 그걸 귀엽게 보는 사람도 있다. 그게 인간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쵸?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라벤더님의 관점은 이런 거를 어떻게 보냐면 직장에서는 이런 면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나는 사실 말투도 애 같다. 나는 그리고 쓰는 언어도 성숙하지가 않다. 어른스럽지 않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런 말투를 쓰면 안 좋게 볼 것 같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대략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애기 같은 말투를 스스로 나쁘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또 다르게 말하면 뭐 애교 있다, 귀엽다 이런 평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무기 삼아서 오히려 관계도 잘 맺거나 윗사람한테도 그걸 무기 삼아서 어떤 직장에서의 위치나 이런 거에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본인은 반대로 이거는 뭔가 안 되는 거고 안 좋은 거고 라고 생각이 되어 있으신 것 같고 그 이유가 또 있으실 거고 직장에서의 경험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예전에 영상에서 올린 적이 있는데 펭수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제 유튜브에서 제가 펭수에 출연한 적이 한 번 있었고 그 무렵에 영상을 찍은 건데 펭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에 대한 내용이었죠. 직장인들이 다 경험하는 그런 직장에서 나에게 기대하는 어른스러움에 대한 부담감의 반작용으로 펭수같이 아이 같은 10살짜리면 그거를 스스럼없이 막 표현하는 그런 면을 동경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분석을 한 건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 이런 게 아닌데를 경험하실 것 같고 댓글들을 읽어보셔도 좋고요. 감정 기복도 심하고 싫어하는 게 정말 많다. 그런데 동료들한테는 다른 사람 욕하는 거나 불만 얘기하는 것도 조심하게 된다. 물론 의도치 않게 튀어나올 때도 있다. 그렇죠? 직장에서 이런 것도 이제 다 어렵고 조심스러우니까 점점점 자신을 좀 가리고 거리를 좀 두고 조심하고 말을 줄이고 그러면 더 어색해지고 불편해지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아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는데 내가 직장에서 어떤 식으로 디테일하게 좀 불편한지를 또 설명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내 마음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성적이다. 근데 직장에서는 1도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다. 거의 제 감정도 표현을 안 한다. 직장 분위기가 좀 딱딱하다. 하는 일이 좀 세고 거친 사람들을 좋아하는 분위기다. 그럴 수 있죠. 직장마다 그것도 다를 수 있죠. 대부분의 직장이 감정보다는 이성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직장 생활 하면서 내가 가진 이런 면에 대해서 위축이 되신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그런데 헷갈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럴 때에는 좀 더 그 전을 보면 좋아요. 내가 직장 다니기 전에는 그러면 아까부터 말씀하신 뭐 푼수 같다, 촐싹된다, 가벼워 보이는 것 같다, 아이 같다, 성숙하지 않은 언어를 쓴다, 감정 기복도 크다, 불만도 있다 이런 면을 직장 다니기 전에는 내가 가진 이런 내 안에 있는 면을 그렇게 많이 싫어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뭐 나쁘다고 보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이게 구분이 좀 됩니다. 물론 직장적인 상황이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진짜 원인인가 아니면 그거 역시도 기폭제인 건가. 이 사연 주신 분과는 또 다르게 본인이 숨기고 싶은 모습이 게으르고 성격 급하고 진실돼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숨긴다는 분도 계시고요. 분노가 많고 우울한 성격을 숨기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조용한 걸 숨기고 싶은 분도 계시고 다크한 부분을 숨기고 싶은 분도 계시고요. 내가 어떤 나의 부분을 숨기고 싶은가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반대 측면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은가예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보여지고 싶은 모습은 일을 잘하면서 유머러스한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는 인 것 같아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모든 사람이 직장에서 이렇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건 또 아니에요. 본인의 이유가 또 있으실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이런 이미지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뭔지, 일 잘하고 유머러스하고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고 싶은 이유가 뭔지, 뭐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본받고 싶은, 아니면 그런 사람이 뭔가 직장에서 잘 풀리거나 승진 잘 되거나 아니면 관계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걸 보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 반대 측면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걸, 또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싫어하는 걸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요. 내가 왜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게 왜 이상형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좋아 보인다. 여유 있지만 일도 잘하는 사람. 유머라는 게 이제 여유의 한 측면이었군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평판에 대해서 많이 말한다라는 걸 알게 됐다. 그쵸? 뒷얘기 많이 하니까 그걸 알면서 충격 먹는 분들이 또 꽤 많아요. 이렇게 남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없는 남 얘기하는 걸 보면은 또 내가 없으면 내가 이런 처지가 되겠구나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면서 더 조심스럽게, 평판이 진짜 중요하구나를 더 알게 되면서 더 조심스러워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역시도 사람들끼리 뒷얘기하는 게 문제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람이 원래 그런 바람직하지는 않아도 그러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그냥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해소하기도 하고 이런 거니까, 그거를 바꾸긴 참 힘들 수 있고, 오히려 똑같은 경험을 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포커스를 나한테 맞춰서 나는 왜 사람들이 평판에 대해서 진짜 많이 말한다라는 것에 집중이 될까? 평판을 말하건 말건, 남들이 그런 분위기건 말건 그거에 크게 집중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요. 자기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주저함이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본인은 그게 아닌 거예요. 평판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평판이라는 부분에 신경 쓰는 이유. 그런 평판 때문에 놀란 적이 있던가, 평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거나, 평판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교육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 남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에 신경 써라 라는 교육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많거든요. 보통은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 문화상 유교 문화와 관련될 수도 있고, 체면 관련된 문화죠. 나의 고유한 성향이나 나의 지금 내면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보다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조심해라 라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점 자라다 보면 나보다는 남 쪽으로 이렇게 관심의 초점이 옮겨가죠. 그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굉장히 중요한 악순환의 원인이고, 성숙하게 윗사람 대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아까도 이제 성숙하지 못하다 말이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성숙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자꾸 많이 맞추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거,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져도, 지금 30대 중반이라고 하셨는데 40대가 돼도 50대가 돼도 성숙하지 않아요. 물론 사회적으로 성숙해 보이는 그런 행동 가짐이나 이런 게 점점 쌓이게 되지만 마음속 안에는 전혀 성숙하지 않고 아이 같은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거를 이런 경우에는 자꾸 외면하려고 하고 무시하게 되고 억누르게 돼서 오히려 쌓였다가 더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판에 대한 부분이 경험이 있으시군요. 평판 때문에 놀란 적이 있다. 대학 때 동기 여자애가 다른 사람한테 필기 노트를 안 빌려줬다는 이유로 남자 동기들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는 걸 내가 들었다. 충격이 굉장히 컸다. 그렇죠. 이런 이유들이 분명히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이런 비슷한 경우들도 저도 많이 접했습니다. 대학 때일 수도 있고 또 학창 시절일 수도 있고, 내가 직접 당한 경우가 아니어도 평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대하는구나를 옆에서 간접 경험하면서 놀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 이후에 그거를 그대로 나한테 적용해서 조심하게 되는 그런 충격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얘기하신 김에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때 굉장히 충격이 컸다 라는 거는 감정의 물론 표현이긴 하지만, 충격이 컸다라는 거는 그냥 감정이 굉장히 컸다예요. 양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디테일의 방향을 느꼈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좋아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때 경험에 감정이 같이 붙어서 그 경험이 아주 힘이 세져요, 내 머릿속에서는.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 행동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이유고요.
그때부터 몸살이고 말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계산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쵸? 계산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제 머릿속으로 미리 잘 따져보고 조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주 조심스럽고 평판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다 보면은 진짜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완벽할 수가 없고 다 양면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을 자꾸 포장하게 되면 그만큼 어색해져요. 부자연스러워지고 그걸 스스로 또 느끼고 굉장히 사람을 대할 때 긴장되기 때문에 거기에 에너지 소모가 엄청납니다. 이 머리를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컴퓨터가 과열되듯이 그렇게 에너지가 이제 쓰이다 보면은 렉도 걸리듯이 갑자기 이제 멍해지기도 하고 집중을 안 되기도 하고 오히려 대화의 흐름을 놓쳐서 더 내가 못 끼게 되기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녹아들기가 또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 계산이 많아지는 게 그렇게 또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도 제가 열심히 필기한 노트 같은 거 아무한테나 그저 얼굴을 안다는 이유로 빌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대학 때 필기를 열심히 하셨군요. 굉장히 성실하고 자기 할 일 잘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당연히 내가 열심히 필기한 거를 그러지 않은 필기도 대충 하고 안 하고 하다가 또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빌려주고 싶지 않을 수 있죠. 그거는 내 마음이니까. 그걸 가지고 뭐 이기적이거나 그렇게 볼 수가 전혀 없죠. 그냥 내 마음으로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난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었는데 그렇게 평판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를 내가 보니까 억지로 나는 남들한테 잘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흘러간 거죠. 빌려주기 싫어도 빌려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로 싫어도 빌려주셨네요. 예, 이해가 아주 잘 돼요. 이런 본인의 디테일의 경험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 순간에 내가 놀래서 내 마음에 있는 이런 마음이 혹시나 드러났을 때 행동으로 또 그렇게 했었을 때 나도 그런 식으로 될까봐 아마 이제 표현은 안 하셨지만 걱정이 되시고 염려가 되셨겠죠. 공포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남한테는 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내 마음밭에 자동 프로세스가 형성이 됐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힘들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그 필기도 노트로 욕먹은 친구가 여자 동기들 사이에서도 이기적이라고 약간 멀어진 어떻게 보면 은따 같은 게 되는 걸 봤다. 그렇군요. 저도 그 친구랑 비슷한 성향이 없진 않았는데 나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웠다. 그쵸.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또 다른 누가 나랑 비슷한 부분도 있는 누가 필기노트 안 빌려줬다가 욕먹어서 은따 비슷한 걸 당한 걸 내가 또 봤다. 나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웠다. 이런 경험을 하셨군요. 아주 디테일하게 경험에 감정이 동반되어 내 뇌 속에 새겨진 경험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동으로 이어지셨을 것 같네요. 그 동기들은 지금도 정말 인생 친구고 절친인데 그때 좀 놀라서 나도 언젠간 이기적으로 굴면은 그렇게 내쳐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친구인데도 30대 중반인 아직까지 10여 년 이상 친구인데도 그때 놀랬기 때문에 내가 이기적으로 울면 내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사실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이기적으로 안 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애를 쓰게 되겠죠. 조심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만큼 또 긴장을 놓으면 안 되고 친구지만 불편하겠죠. 고생이 정말 많으셨네요. 지금도 또 관계에서 이어지고 계실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디테일하게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옛날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나의 마음속에 강한 감정과 동반돼서 새겨졌다라는 거를 스스로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그런 감정을 느꼈어. 그래서 그렇게 됐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 패턴이 생겼어.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 라는 식으로 내 입장에서 철저히 내 위주로 그때의 그 순간의 감정을 다시 곱씹으셔야 돼요. 나를 위로해주는 식으로. 그래야지 그 경험과 동반된 힘든 감정 경험, 기억이 해소가 조금씩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돼야지 지금 내 일상에서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평판이라는 거, 남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타적으로 보여야 하거나 남 앞에서 잘 보여야 하거나 남을 위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악순환되는 게 그래야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조금씩 감정이 해소돼야지 그런 게 해결이 돼요. 감정은 그대로 둔 채 어떤 스킬로 그냥 부딪히고 보자 또는 그냥 덮고 보자
또는 피하고 보자라는 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 사실은 이거 이외에도 무궁무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이 무궁무진할 수 있어요. 지금 또 말씀하시면 생각날 수도 있고 또 오늘 방송 끝나면 생각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꼭 잘 되새겨보세요.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일기에 막 갈겨 쓰는 거 추천드리고, 정말 좋은 거는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 누군가한테 이런 얘기를 스스럼없이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이해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계속 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다면은 이제 일기를 통해서라도 그때의 경험과 관련된 내 감정들을 잘 풀어보세요.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오늘 사연을 길게 디테일하게 주신 것만 봐도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영향을 줘서 다른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내 마음 드러내기 힘들다. 예,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겉에 있는 표면만 보고 난 왜 이러지 이렇게 보시면서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자책하거나 자괴감을 느끼는 게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는 악순환이 펼쳐지는 게 되고요. 오히려 내 편이 되어서 내가 이러는 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다.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더듬어 가는 필요가 있습니다. 내 경험이 있고 동반된 내 감정적인 충격이 있고 새겨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내 편이 되어서 잘 보듬어 보자. 이제 오늘 사연에서도 계속 그 부분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럴 필요가 없는데 과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사람이. 무의식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정적인 경험이 무의식에 작용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남이 하는 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때가 생기고 불쾌한 감정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남의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한 번씩 남의 말이 너무 콕 박혀서 제 자신 너무 휘청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남이 먼저 좋게 반응을 해줘야지 풀린다, 내 감정이.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자신감 없고 수동적인 사람으로 느껴진다.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인 얘기 제가 짧게 들었는데도 이해가 되는데요. 남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의 경험이. 놀랐잖아요. 평판에 대해서. 옆에서 막 봤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을.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내 친구잖아요. 본인 안에 가진 성향, 뭐 예민하고 화가 많은 거 당연히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노트 빌려주기 싫은 것도 당연히 본인 마음이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본인 마음인데 이런 식으로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과도하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원래 성향이 더 섬세한 분들이 또 예민할 수도 있는데 내가 가진 그런 면을 자꾸 거부하고 싫어하면 더 예민해지죠. 감정들이 자꾸 누를수록 에너지가 커지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이런 식으로 보니까 내가 가진 면이 드러나면 성격 파탄자가 될까봐 사회에서는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면 더 조심하게 되고 더 긴장되고 계속 악순환. 내가 가진 면 중에서 꼭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마음을 터놓아야지만 안정감을 갖는 내 자신이 좀 야속하다. 남들은 독립적인 것 같은데 이거 역시도 내가 가진 어떤 측면일 수도 있는 건데 사람마다 이게 다르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절대값이 달라요. 사람마다. 그거는 그냥 고유한 건데 이런 내가 가진 면을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 야속하다. 스스로를 이제 싫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전의 경험에서도 남자친구가 나한테 나를 인정해주기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라. 네가 가진 면을 좀 죽이고 살아라. 직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서 더욱 위축이 됐었다. 그쵸. 가뜩이나 이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더 그러라고 하니까 더 위축이 되셨겠죠. 뭐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속에 서 있는 이 다양한 것들은 다 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고 남이 그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뭐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내 편이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사연 주신 분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거라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대입을 해서 디테일을 되짚어 보시는 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감정은 해소되는 거라서. 내 행동은 내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서 무의식적으로 자동방사적으로 되는 거라서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서 의지로 마음먹는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내 편이 되어서 내 감정을 살펴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